네, 이제 급여 대장, 인사 관련되는 급여 대장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전산에 로그인 하신 후 회계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인사급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전 설명에서 인사 기록에 종사자 엑셀 업로드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업로드한 후에 각각의 종사자에 대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해 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사 기록이 완벽하게 작성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급여 대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대장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소 급여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수당과 비과세 수당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센터마다 저희 회원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급여 이름 설정이라는 곳에 급여 이름 설정 메뉴로 가시면 급여, 수당, 주휴, 연차, 처우 개선비,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장기 근속 수당, 교통비, 치매 가산금, 직무교육비, 일반 수당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과세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쪽에 나와 있는 특정 수당 이외에 저희 센터만 특별하게 과세 수당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입력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그 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과세 수당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1, 2, 3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수당도 센터의 특성에 맞게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급여 대장의 항목들을 세팅을 먼저 하시고요. 하신 후에 급여 대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요일 및 급여 관련값, 이건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건강보험이 몇 프로인지, 프로테지 지금 저희 급여 대장에 등록되어서 자동 계산되어지는 프로테지입니다. 그러면 이 요율값이 설정이 되어서 이 요율값대로 자동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험 요율값을 연도별로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급여 대장에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급여 대장 관련되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인사 기록에서 관리가 되었다면 급여 대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이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한 후에 W4C에 급여 대장을 업로드하고 거기서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결의서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 급여는 공제하기 전 금액이 급여로 지출이 되고요. 사회보험 부담금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지출 결의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에서 직원들 것과 기관 부담금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하시고, 직원의 사회보험 부담금은 급여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기관 사회보험 부담금만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험 부담금을 저희가 각각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산재에 대한 부분을 개인별 자료를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급여 작성하시기 전에 사회보험 개인 엑셀 업로드를 하신 후에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셔야 사회보험 요율에 맞는 금액을 세팅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 개인별 엑셀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적용월 나오거든요. 적용월 2월. 그러면 건강 장기요양보험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고용, 산재 각각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 로그인 하셔서 개인별 산출 내역을 조회하신 후 엑셀로 업로드 하셔야 하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에 각각의 개인별 부가고지 보험료를 조회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업로드할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에 뜨는데 일단은 그럼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실 수 있는 거는 해당 월의 15일 이후에는 항상 조회가 가능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입니다.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사업장 주요 서비스에서 보험료 산출 내역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지 연도를 해당 월을 선택을 하신 후에 건강보험 선택하시고 검색, 아래쪽 화면으로 내려오시면 산출 내역에서 개인별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그럼 저장을 하시면 되죠. 저장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선택하신 후에 마찬가지 검색, 여기서 고지연도 월은 해당 월에 지급되는 급여가 지급되는 월과 고지연도의 월이 동일하면 됩니다. 산출 내역 개인별 조회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전산에서 건강 장기요양보험 엑셀 업로드라고 있죠.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보면 건강보험에 관련되는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 그럼 저장이 됐고요. 국민연금 엑셀 업로드 클릭하신 후에 마찬가지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리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국민연금이 자동 세팅이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사업자 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화면에 부가고지 보험료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고용관리 보수관리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각 기관마다 등록한 번호가 비밀번호가 있죠.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부가고지보험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는 관리번호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해당 기간 선택하신 다음에 부가월은 급여가 지급되는 월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회.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산재 고용에 관련되는 당월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산재 클릭하시고 당월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개인별 조회 나오면 주민번호 공개를 체크를 하신 후에 엑셀 저장을 하셔야 해당 근로자의 산정보험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엑셀 저장. 됐고요. 저장하는 화면이 나오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가 튕겨서 종료가 돼 버렸거든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네, 부가고지보험료 관리번호 선택, 부가월, 급여 지급월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제가 산재를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고용 클릭하시고요. 당월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클릭하시고 주민번호 공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신 후에 엑셀 저장. 저장하는 화면 나오죠. 저장 버튼 클릭. 네, 저장이 완료되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소 전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용보험 엑셀 업로드 클릭하시고 문서에 가시면 고용과 산재에 대한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고용보험에 관련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요. 확인. 그럼 고용보험의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산재보험 엑셀 업로드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후에 문서에 산재보험에 관련되는 당월 부과 내역 조회를 더블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산재보험도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 산재에 관련되는 부분이 급여 대장에 반영이 됩니다. 급여 대장으로 가서 적용월이 2월이고요. 그 지급일자는 2월 급여를 3월 25일 날 지급을 하기 때문에 3월 25일로 처리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설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해당 근로자 이름 빈칸이 있습니다. 급여 종류 아래쪽에 빈칸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시설장 급여입니다. 시설장 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는 급여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급여만 입력을 하시면 나머지 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요. 근로원천세와 주민세까지 퇴직적립금까지 자동 계산돼서 위쪽에 차인 지급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는 클릭을 하시면 빈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단 비어있는 상태죠. 급여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급여 계산 클릭. 총 시급을 주유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센터마다 그 시급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무 시간
2월에 근무한 총 시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는 최저시급에 자동으로 세팅돼서 계산이 되고요. 주휴수당 자동 계산이고요. 나머지 이 전체 총 시급에서 급여와 주휴수당을 뺀 금액이 일반 수당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은 처우 개선비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처우 개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 차감이 돼서 일반 수당이 책정이 되죠. 그럼 연차 수당을 지급하시는 센터에서는 연차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추가 일반 수당이 있다면 아래 칸에다가 만약에 이분의 추가 금액이 28,000원이다 하면 추가해서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입력하신 후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자동 계산이 되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위쪽 아래쪽 칸이, 위쪽은 여기에 관련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아래쪽은 급여 항목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분한테 제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 란에 입력하시면 돼요. 식대도 보조를 하겠다 하신다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치매 가산금을, 이분이 5등급 치매 가산금을 받으시는 분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직무교육비를 지급을 한다. 그럼 입력하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란에 각각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아래쪽에 사회보험 부담금 자동 계산되고요. 갑근세와 근로원천세와 소득세가 계산되고요. 퇴직적립금까지 계산이 되어서 표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 차인 지급에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대장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방문요한 급여 계산이라고 해서 시급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사가 급여제다. 급여제인데 급여가 250만 원이다. 그럼 급여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식대를 주실 경우에는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반드시 자신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아래쪽에 마찬가지 전체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여 대장을 출력을 하시게 되면, 급여 대장 작성을 하신 후에 급여 대장을 출력하시게 되면 저희가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흰 부분과 하늘색 부분이 있는데, 이 하늘색 부분은 직접 인건비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두 번씩 나오죠. 전체의 하얀 부분은 전체 급여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하늘색 부분은 직접 인건비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표기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1월달 작성했는 부분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급여 대장 출력하시면 각각이 하늘색은 직접 인건비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직접 인건비계라고 해서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급여 명세서는 각각의 선생님들이 급여 명세서를 제공을 해야 하죠. 급여 명세서를 여기서 인쇄를 하실 수도 있고요. PDF로 저장이나 엑셀 파일 저장, 한글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기 근속 수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장기 근속 수당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차감 지급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 근속 수당을 받으시는 센터의 직원들은 장기 근속 수당에 본인의 사회보험료와 기관의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까지 공제를 한 후에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동 계산이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출력해서 주셔도 되고요. 여기 카톡용 급여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해당 근로자의 카톡으로 주소를 붙여 넣어서 복사해서 보내시면 카톡에서 급여 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 합계표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추후에 요거는 확인하시면 기관의 사회보험 부담금 직간접비가 얼만지, 총 직접인건비로 표기되는 게 얼만지, 원천세가 얼만지 총 합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급여 송금용 계좌 포함이라는 것은 각각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차인 지급액으로 송금해야 되는 총 금액이 얼만지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 대장 작성하시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기록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사 기록에서 저희가 WFC에서 인사 기록을 가져왔을 때는 WFC의 기본적인 값만 들고 오니까 항상 오른쪽 끝까지 끌고 가셔서 수정 버튼으로 각각의 직원들의 인사 기록을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이름 설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만 저희 연구소 전산을 사용하기 직전 처음에 한 번만 각각 수당에 관련되는 과세와 비과세 수당에 관련되는 게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걸 매월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1년에 한 번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대장 작성 적용월과 지급일자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근무월이 적용월입니다. 지급일자가 이 근무한 월에 급여가 지급되는 날짜를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급여대장 작성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것이 사회보험 개인별 엑셀 업로드 작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월은 2020년 2월이라는 것은 급여가 지급되는 2월달 급여, 2월달에 급여를 지급을 하시죠. 그럼 1월달 근무한 걸 2월에 지급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지급월과 4대 보험 적용월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에 관련되는 내용을 업로드를 하셔야 먼저 작업을 해 주셔야 이렇게 세팅된 값이 급여 대장에 적용이 됩니다. 급여 대장 작성 다 하시고 대장 출력해 놓으시고 명세서 출력해서 보관하시고 급여 지급하시면 되죠. 그러면 급여 대장 하나를 작성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게 원천세 신고 자료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 이러면 이제 세금 신고는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문유형 업로드용 엑셀 파일 생성하셔서 WFC에 넣으시면 돼요. 급여 대장에 관련되는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